믿기 힘드시겠지만 개 한 마리가 제 가족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연히 스친 사진 한 장, 그 눈빛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그날 만약 우리가 클릭 한 번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울던 아내, 부서진 현관문,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진돗개. 그날 밤 우리 집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최전선엔 사람이 아닌 개가 서 있었죠. 그 개는 도망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아이를 위해 맨몸으로 거대한 침입자에게 맞섰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진우, 한국에서 온 진돗개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돗개가 어떻게 한 가족의 삶을 구했고 한 나라의 품격을 세상에 알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 이야기 아닙니다. 사랑, 충성, 그리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리고 제 가족의 목숨을 구해준 특별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운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걸 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운명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이죠. 3년 전 여름, 저희 가족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미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아내 클로이와 당시 3살이었던 딸 릴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을 구했고 작은 유기농 농장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죠.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한국의 동물보호단체 사이트를 보게 됐어요. 그곳에서 한 장의 사진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락사 위기에 처한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그 개의 이름은 진우였어요. 사진 속 진우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슬프면서도 간절한,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한 그 눈빛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저는 클로이를 불렀어요. 클로이도 진우의 사진을 보더니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클로이가 조용히 말했죠. 그때 릴리가 졸린 눈을 비비며 다가왔어요. 아빠, 이 강아지 왜 슬퍼 보여요? 릴리의 순수한 질문에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결심을 했어요. 진우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수많은 서류 작업, 검역 절차,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진우가 저희에게 올 수 있게 됐어요. 공항에 나가 진우를 처음 만났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긴 비행에 지친 채로 나온 진우는 처음에 무척 경계했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진우는 며칠간 구석에 웅크리고만 있었어요. 음식도 잘 먹지 않았고 저희가 다가가면 몸을 사리곤 했죠. 하지만 릴리는 달랐어요. 진우야, 무서워하지 마. 여긴 이제 내 집이야. 릴리가 작은 손으로 진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진우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동물 사이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몇 주가 지나자 진우는 서서히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어요. 특히 릴리와의 유대감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릴리가 마당에서 놀 때면 진우는 항상 곁에서 지켜봤고 밤에는 릴리 침대 발치에서 잠을 잤어요. 마치 릴리의 개인 보디가드 같았죠. 진우가 저희 가족의 완전한 일원이 된 지 3년이 흘렀어요. 이제 진우 없는 저희 가족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됐죠. 매일 아침 저는 농장 일을 하러 나가고 클로이는 집에서 릴리를 돌보며 온라인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진우는 언제나 릴리의 그림자처럼 함께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진우와 릴리의 특별한 관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릴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으니 안심이네요. 이웃들이 농담 삼아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게 농담만은 아니었어요. 진우는 정말로 릴리를 지키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릴리가 마당에서 혼자 놀다가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진우가 번개처럼 달려가서 릴리를 받아낸 거예요. 또 한 번은 낯선 사람이 마당에 들어왔을 때
진우가 으르렁거리며 릴리 앞을 막아섰죠.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진우의 보호 본능을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릴리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들려주곤 했죠. 진우도 식탁 옆에 앉아서 저희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릴리가 진우에게 음식을 살짝 건네주면 진우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받아먹었습니다. 밤에는 릴리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저희 부부의 일과였어요. 클로이가 위층에서 릴리에게 책을 읽어주면 저는 아래층에서 농장 관련 서류를 정리했죠. 그리고 진우는 늘 릴리 방 문 앞에 누워서 경비를 섰어요. 정말 충실한 파수꾼이었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산책을 나가곤 했어요. 넓은 들판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이었죠. 릴리는 들꽃을 따며 진우에게 보여주고 진우는 릴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옆에서 걸었어요. 클로이와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농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클로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릴리는 거실에서 진우와 함께 놀고 있었고요. 정말 평온한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은 후 클로이가 릴리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거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밀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진우는 제 발치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와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코를 킁킁거리며 현관문 쪽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리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왜 그래? 또 너구리라도 지나가나?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골이다 보니 밤에 야생동물들이 종종 집 주변을 지나가거든요. 하지만 진우의 반응은 평소와 달랐어요. 점점 더 격렬하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고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진우야, 진정해. 괜찮아. 저는 진우를 달래려고 했지만 진우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진우의 짖감은 정말 예리했거든요. 위층에서 클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진우가 왜 이래요?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볼게.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림자는 분명히 저희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우의 짖음은 더욱 격렬해졌고 이제 완전히 공격 태세를 취했어요. 저는 급히 클로이에게 소리쳤습니다. 클로이, 릴리와 함께 방에서 나오지 마.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911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했죠. 그때였어요.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마치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는 듯한 소리였어요. 이제 확실했어요. 누군가가 저희 집에 침입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진우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우만이 유일하게 침착했어요. 현관문을 향해 완전한 경계 태세를 취한 채 저희 가족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쾅!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부서졌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거구의 남자 2명이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위층에서 클로이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릴리도 무서워서 울고 있었죠.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진우는 달랐어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침입자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크르릉, 컹, 컹. 진우의 짖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야생의 포효 같았죠. 마치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사의 외침 같았어요. 침입자 중 한 명이 저에게 달려들었고 다른 한 명은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진우가 2층으로 가려던 침입자의 팔에 이빨을 깊숙이 박았어요. 침입자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비명을 질렀죠. 으악, 이게가.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진우를 마구 내리쳤어요. 하지만 진우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저를 제압하려던 다른 침입자와 저는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어요. 저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하지만 상대는 준비된 범죄자였고 저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어요. 힘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 와중에도 진우는 계속 싸웠어요. 침입자의 흉기에 베어 피가 흘렀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물어뜯었죠. 마치 자신의 목숨보다 릴리의 안전이 더 소중하다는 듯이요.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와 침입자의 몸싸움 소리, 위층에서 들려오는 클로이와 릴리의 비명, 그리고 진우의 처절한 짖음이 한데 섞여 지옥과도 같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저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침입자는 점점 더 격해졌어요. 진우가 놓아주지 않자 흉기로 더욱 잔인하게 공격했죠. 진우의 온몸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우는 단순히 주인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걸요. 진우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어요. 바로 릴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침입자가 아무리 잔인하게 공격해도 진우는 절대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게가 정말. 침입자는 진우의 완강한 저항에 완전히 당황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그들은 그냥 조용히 물건이나 훔치고 사라지려고 했는데 이런 맹렬한 저항을 받을 줄은 몰랐던 거죠. 저도 다른 침입자와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체력적으로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침입자는 이런 일에 익숙해 보였거든요. 반면 저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진우의 투혼이 상황을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침입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진우에게 공격당한 침입자는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진우의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야, 이거 예상보다 복잡해지는데? 침입자들이 서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진우는 더욱 맹렬하게 공격했죠. 마치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는 듯이요. 그의 몸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지만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어요. 위층에서는 클로이가 재빨리 비상벨을 눌렀어요. 진우가 벌어준 시간 덕분이었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고 그때까지 저희가 버텨야 했어요. 진우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침입자의 팔을 놓지 않았어요. 마치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다 쥐어짜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진우의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동시에 너무 미안했죠. 가족을 지키는 일이 온전히 진우의 몫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우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듯 굳건했죠. 침입자들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이런 저항을 받을 줄 몰랐던 거죠. 특히 진돗개의 그 완강한 투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진우는 정말 대단했어요.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거든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 소리를 들은 침입자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야, 경찰 온다. 빨리 나가자.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한 침입자의 팔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때문에 못 가겠어. 침입자는 진우를 떼어내려고 더욱 잔인하게 공격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마지막 힘까지 다해서 버텼죠. 그 모습이 정말 장렬했어요. 작은 몸으로 거대한 적과 맞서는 용감한 전사 같았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침입자들은 더욱 조급해했어요. 결국 한 침입자가 동료에게 소리쳤어요. 팔 하나 잃더라도 빨리 가자. 그리고 진우를 발로 차서 떼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진우는 끝까지 버텼어요. 저도 그 틈을 타서 다른 침입자에게서 벗어났어요. 진우가 만들어준 기회였죠. 저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서 칼을 집어들었어요. 이제 제대로 반격할 수 있었어요. 내 가족에게서 떨어져. 경찰차가 저희 집 앞에 도착했어요. 빨간 불빛과 사이렌 소리가 밤을 가득 메웠죠.
침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젠장,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 결국 그들은 진우를 발로 차서 떼어내고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진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2층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릴리가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정말 대단한 개였어요.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치신 분 있나요? 네, 저희 개가 심하게 다쳤어요. 저는 진우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경찰들도 진우의 상태를 보고 놀랐어요. 이 개가 침입자들과 싸웠다고요? 클로이와 릴리가 2층에서 내려왔어요. 릴리는 진우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우야, 왜 이렇게 다쳤어? 릴리의 울음소리에 진우는 힘겹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동물병원에 연락했어요. 진우를 살려야 했거든요. 경찰들은 침입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구급차도 호출됐어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저에게는 오직 진우의 안전만이 중요했어요. 동물병원으로 가는 길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진우는 제 품에 안겨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져 있었죠. 진우야, 힘내. 곧 병원 도착해. 저는 계속 진우에게 말을 걸었어요. 클로이와 릴리도 함께 왔어요. 릴리는 내내 울면서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진우야, 아프지 마.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어린 릴리의 목소리에도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진우는 릴리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반응을 보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의사가 진우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해요. 수의사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저희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몇 시간이 지났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릴리는 지쳐서 클로이 품에서 잠들었지만 손에는 진우가 좋아하던 장난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와 클로이는 한숨도 잘 수 없었죠. 진우의 안위만 걱정됐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수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솔직히 가망이 희박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계의 의지력이 엄청났어요. 마치 살아야 할 이유가 확실한 것처럼요. 그럼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 클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정말 강인한 개예요. 수의사의 말에 저희는 조금 안도했어요.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모든 일상이 진우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교대로 병원에서 지키고 릴리는 매일 진우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진우야, 오늘은 백설공주 이야기야. 진우가 좋아하는 이야기지. 릴리는 서툰 발음으로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진우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릴리의 목소리에 가끔 귀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진우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정말 용감한 개네요. 릴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다니. 이웃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진우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병원에는 온갖 선물들이 쌓여갔어요. 마을 아이들이 그린 그림, 이웃들이 가져온 음식, 그리고 진우를 위한 특별한 영양제까지요.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도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저는 진우 곁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우가 약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진우야, 깨어났니?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진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클로이는 집에서 릴리를 돌보며 소식을 기다렸어요. 릴리는 매일 진우는 언제 집에 와요? 라고 물었죠. 클로이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진우가 정말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우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의식을 되찾은 거였어요. 진우야, 정말이야.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수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회복력이에요. 보통 이 정도 상처면. 하지만 말을 마저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진우가 살아났다는 거였으니까요. 급히 클로이와 릴리에게 연락했어요. 진우가 깨어났어. 클로이의 기쁨에 찬 비명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릴리도 정말이에요? 진우가 정말 깨어났어요? 라고 소리쳤죠. 병원으로 달려온 릴리는 진우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진우야, 아픈 거 다 나았어?
진우는 힘겹게 꼬리를 흔들며 릴리를 반겼어요. 그리고 릴리의 손을 살짝 핥아줬죠. 그 순간 저희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진우의 회복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몸의 상처는 점차 나아갔지만 정신적인 충격도 있었거든요. 처음 며칠간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릴리가 곁에 있으면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였죠. 진우야, 무서워하지 마. 이제 안전해. 릴리는 매일 병원에 와서 진우와 시간을 보냈어요. 책도 읽어주고 그림도 그려서 보여줬죠. 진우는 릴리가 올 때마다 눈을 반짝였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진우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진우는 먼저 릴리의 방을 확인했어요. 모든 게 안전한지 점검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진우는 다시 릴리의 침대 발치에서 잠을 잤어요. 예전과 똑같은 자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진우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자리였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진우의 귀환을 환영했어요. 영웅이 돌아왔네요. 이웃 아저씨가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우는 정말 저희 가족의 영웅이었거든요. 진우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렸어요. 용감한 진돗개, 가족을 구하다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격려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진돗개의 모국에서 진우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거였죠. 진우는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다만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밤에는 더 자주 순찰을 돌았고 낯선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죠. 하지만 릴리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우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릴리와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거든요. 다만 몸에 남은 흉터가 그날 밤의 영웅적인 행동을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가끔 진우의 흉터를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밤 진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진우는 정말 저희 가족의 수호천사였어요. 진우의 이야기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동물 관련 잡지에서도 연락이 왔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진우의 용감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TV 인터뷰가 있던 날 진우는 카메라를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릴리가 옆에 앉자 금세 편안해졌죠. 기자가 진우는 어떤 개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릴리가 대답했어요. 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착한 개예요. 나를 지켜주는 슈퍼히어로예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와 편지가 왔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진우 같은 개를 키우고 싶어요. 정말 대단한 가족이네요. 같은 내용들이었죠.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진돗개의 모국이다 보니 더 특별한 의미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진우에게 명예회원증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진우는 진돗개의 자랑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동물행동학자들도 진우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어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완벽하게 발현된 사례라고 평가했죠. 대학에서 연구 목적으로 진우를 관찰하고 싶다는 요청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진우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만 활동하기로 했어요. 진우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어요.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진우의 고향을 찾아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진우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그런 용감함을 갖게 됐는지 알아보는 거였죠.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사회적 반향도 컸어요.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견 입양 문의도 늘어났어요. 진우의 이야기가 다른 개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뿌듯했어요.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어요. 진우 같은 영웅적인 개들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진우 하나의 용감한 행동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어요. 진우와의 유대감이 훨씬 더 깊어졌거든요. 매일 아침 농장 일을 나갈 때 진우는 여전히 릴리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그날 밤의 경험이 진우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동시에 가족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진 것 같았고요. 릴리도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6살이 된 릴리는 진우를 더 잘 돌봐주었어요. 진우야, 물 먹을까? 진우야, 산책 갈까? 진우가 원하는 것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마을에서도 저희 가족은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사람들이 진우를 보면 영웅이네요라고 인사하곤 했죠. 진우는 그런 관심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나름대로 즐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새로운 보안 시스템도 설치했어요. 그날 밤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가장 믿음직한 보안 시스템은 여전히 진우였어요. 진우가 있는 한 저희는 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클로이와 저는 종종 진우를 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3년 전 우연히 만난 그 개가 저희 가족의 생명을 구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한국에서 진우의 형제들 소식도 들려왔어요. 다른 형제들도 모두 좋은 가정에 입양돼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진돗개들의 특별한 유전자가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 릴리는 커서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진우 같은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진우의 영향이 릴리의 꿈까지 바꿔놓은 거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집 거실에는 그날 밤 이후 진우의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상처투성이었던 모습부터 회복 과정, 그리고 지금의 건강한 모습까지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적을 다시 한번 느껴요. 이제 진우는 완전히 저희 가족의 일원을 넘어서 저희의 영웅이 됐어요. 몸에 남은 흉터들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용기의 증표가 됐죠. 릴리는 가끔 진우의 흉터를 만지며 용감한 증거라고 말해요. 앞으로도 진우와 함께할 날들이 많이 남았어요. 릴리가 자라서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진우는 저희와 함께할 거예요. 그 어떤 위험이 와도 진우가 있는 한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진우는 단순히 한 마리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킨 조용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웅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진돗개라는 견종 안에는 한국인의 정서와 품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충성, 인내, 책임감이 모든 것이 진우의 행동 속에 살아있었죠. 진우를 품은 나라는 분명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깊은 사랑과 의리를 자연스럽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대한민국이니까요.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동물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라라고요. 진우를 통해 저는 진짜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진 동물 진돗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감동전파상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한 번, 댓글 한 줄이 한국의 감동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의 용감함이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드렸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진우 같은 특별한 가족이 있다면 더 사랑해주세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니까요. 진우와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